안녕하세요. 아르동키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 미남 배우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미남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남 배우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연기 잘하는 미남 배우는 드뭅니다. 미남 배우는 왜 연기력 구설에 오르내릴까요? 그래서 오늘의 와우 포인트는 대한민국 미남 배우론입니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TV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를 응원합니다. 미남에 대한 기준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국가, 시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이나 독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인정받는 서구형 미남의 기준은 tall, dark, handsome입니다. 그러니까 큰 키에 건장한 체격, 근육, 그리고 넓은 턱선이 조화를 이루어야 미남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영국인으로는 1980년생 데이빗 간디, 미국인으로는 1989년생 션 오플라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남미형 미남의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얼굴 기준은 비슷하지만 남유럽이나 남미에서는 마른 몸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가장 대표적인 미남형 아닐까요? 물론 알랭 delon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차은우처럼 한국인이 딱히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미남이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생경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미남 배우를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전통 미남, 꽃미남, 미소년. 먼저 전통적인 미남 배우의 계보는 신성일과 남궁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레고리 팩이나 게리 쿠퍼와 비교되는 남궁원에 비해서 신성일은 제임스 딘처럼 미남이면서도 반항하나 문제아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배우입니다. 저는 신성일에 이어 전통 미남 배우의 계보를 이어가는 연기자로 요절한 배우 임성민, 그리고 장동건, 원빈, 고수 등을 꼽습니다. 80년대 영화계에는 꽃미남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영하, 강서구 등이 꽃미남 배우라는 개념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세대로는 최수종, 배용준, 다음으로 강동원, 조인성, 송승헌, 현빈 등을 꼽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미소년 배우로는 젊은 시절의 정보석, 이준기와 송중기 배우 등이 해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원빈을 최고 미남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KBS 청춘 드라마를 캐스팅하면서 처음 만났던 긴 머리의 원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0살 전후의 소지섭, 박용화도 그 즈음에 처음 대면했습니다. 그들도 새로운 개념의 미남 이미지였죠. 그런데 이미 40대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2024년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소년 배우는 임시완과 송강이 아닐까요? 임시완이 연기한 장글의 이미지는 정말 신선했습니다. 이미 30대 중반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한 배우입니다. 지금 주인공을 하는 남자 배우들은 대부분 꽃미남 유형의 배우들입니다. 전형적인 미남으로 분류하기도 그렇지만 미소년 배우라기에는 뭔가 부족한 배우가 바로 김수현입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꽃미남 배우는 김수현 아닐까요? 박보검과 변우석 배우도 이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변우석도 전형적인 미남형 얼굴은 아니고 문짝남을 미소년 배우로 분류할 수도 없지만 잘생긴 얼굴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한국형 미남 배우가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지만 한국 미남 배우의 트렌드 변화는 서구나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90년대인데 선이 굵은 전형적인 미남상에서 최수종같이 곱상한 꽃미남 계열의 배우들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2000년대로
몸짱이라는 개념의 미남형 배우들이 각광받기 시작한 시기인데 권상우가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꽃미남 배우들이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와 같은 트렌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살짝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날씬한 체형, 옅은 눈매와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지닌 스타일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전통 미남 배우들이 희소성을 갖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미남의 개념이 다양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가장 대표적인 전통 미남형 배우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민호와 차은우를 꼽고 싶습니다. 빠친코2로 돌아온 이민호는 그레고리 팩이나 남궁원 배우의 계보를 잇는 대표 주자 아닐까요? 귀티나고 품이 있고 지적인 분위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딘의 역할을 하기에는 뭔가 어색한 얼굴형입니다. 하지만 차은우는 고급스러운 신성일에 제임스 딘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년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 이미지가 변하고 있고 숯검댕이 눈썹에 근육까지 장착했습니다. 원더풀 월드로 과감한 연기 변신을 시도하는 것은 차은우의 용기이기도 하지만 연기 변신을 해야 한다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은우의 연기 변신이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남자 배우는 이제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시기인데 지금 우리 컨텐츠 제작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지난 22화에서도 다뤘지만 미남 배우의 연기생의 주기는 세계 시장과 대동소이합니다. 20, 30대 초반의 총각 시절에는 미남, 꽃미남, 미소년이 모두 인기를 얻는 그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전성시대를 구가합니다. 결혼 전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미남, 미녀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30대 중반에 접어들면 남자의 가치가 변합니다. 경제력, 남성미, 리더십, 배려남 등의 개념과 함께 미남이라는 가치는 남자의 매력 중에 하나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미남 배우가 이 연령대가 되면 절대적으로 연기력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캐릭터 배우, 장르 배우로 거듭나지 않으면 연기 생명을 연장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40, 50대로 접어들어서는 드라마에 미남 아빠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래서 나이 먹은 남자 배우들은 미남보다는 캐릭터 위주의 배역에 캐스팅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 변화에 따라 드라마가 변하고 작가의 관심사가 변합니다. 아르동키 22화에서 차은우와 변우석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수현, 변우석은 이미 30대이고 차은우는 아직 20대이지만 차은우가 연기력에 있어서 캐릭터 배우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짧습니다. 김수현이야 이미 완성형 연기자로 자리를 잡았지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은우와 변우석을 비롯해서 이민호, 이종석, 임시완, 박보검 등의 미남 배우들은 어떤 선배 미남 배우의 테크트리를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안성기, 이덕화, 이영하 배우가 동시대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70대까지 쌓아온 필모그래피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차은우 배우는 알랭 들롱의 길을 공부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보다 더 연기력을 쌓는다면 미국 가수 겸 배우인 잭 에플론의 길에 도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 꽃미남 배우의 대명사였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직도 왕성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습니다. 대한민국 미남 배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제작 환경이나 연기 변신, 노래나 액션 영역에서의 능력 차이가 미남 배우를 단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티모시 살라메가 어떻게 변신해 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미남이 연기를 연습하는 건 20대로 끝입니다. 미남 배우가 30대로 접어들면 연기력을 장착하고 연기 변신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매니지먼트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기자 본인이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 본인이 똑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